네, 오늘 문재인 대통령 생가 문제까지 문재인 대통령의 페미니스트적인 모습까지 얘기를 했는데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바뀐 모습, 오늘 이 장면이 가장 하이라이트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바로 5.18 민주화운동 37주년 기념식이었는데요. 5.18 기념식, 지난 정부 때와는 사뭇 달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기념식에 직접 참석했고 5.18 민주화운동의 진상규명 의지로 분명히 했습니다. 기념사 내내 23차례의 기립박수가 터져나왔는데요.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광주의 진실은 저에게 외면할 수 없는 분노였고 아픔을 함께 나누지 못했다는 크나큰 부채감이었습니다. 그 부채감이 민주화 운동에 나설 용기를 주었습니다. 새 정부는 5.18 민주화 운동의 진상을 규명하는 데 더욱 큰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겠다는 저의 공약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오늘 기념식에서 조금 전에 보시는 듯이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겠다, 공약을 지키겠다 약속을 했고, 또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헬기 기총사격 논란 문제도 진상조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강병규 기자, 이런 철저하게 약속하는 모습 외에도 눈물을 흘리면서 인간적인 모습들이 연출이 됐다고요. 네, 저희도 다 봤지만 좀 가슴이 먹먹해지는 영상 아니었습니까? 37살 김소영 씨 생일은 5월 18일인데,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 생일, 그러니까 민주화 운동 당시에 민주화 운동 중에 이제 사망의 모습을 돌아가신 그런 사연이 있었습니다. 직접 한번 화면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년 전에 모든 아버지들이 우리가 행복하게 걸어갈 내일의 밝은 길을 열어주셨음을 사랑합니다. 네. 아버지. 네, 지금 이렇게 울면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도 지금 울고 있죠. 이 사연이 생일날 자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신 그런 사연을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일어나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김소영 씨 사연 읽고 지금 돌아가려고 하고 있는데 문 대통령이 부르더니 이렇게 포옹을 좀 하러 가는 장면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격려를 하는 그런 상황인데 뭐 이것을 이 장면을 본 네티즌이나 이런 사람들이 좀 가슴이 먹먹해지고 대통령이 직접 저렇게 소탈하게 안아주는 행보가 좀 가슴에 많이 와닿았다라는 얘기가 저도 좀 뭉클했던 장면인데요. 대통령이 모든 국민들의 슬픔을, 아픔을 보듬어 줄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저런 상징적인 의미도 굉장히 큰 의미를 담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 오늘 눈물 흘린 사람 문재인 대통령뿐만 아니었죠. 네, 오늘 기념식에는 사실 좀 눈물이 많았습니다. 정치인들이 많이 참석을 했는데요. 정치인들도 좀 이례적으로 눈물을 많이 보인 모습이는 지금 화면에 보이는 강기정 의원 같은 경우는 강기정 전 의원은 사실 대표적인 학생운동가 출신이죠. 5.18 진상규명을 요구하다가 8년의 실형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오늘 감정이 북받치는 듯 눈물을 많이 보이는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 맨 앞줄에 앉아있던 대표 정치인들도 뭐 추미애 대표를 비롯해서 그 문재인 대통령의 기념사 중에 손수건을 꺼내서 눈물을 닦는 모습들이 많이 보이기도 했습니다. 예, 강병규 기자. 그런데 오늘 저렇게 눈물도 흘리고 9년 만에 임을 위한 행진곡도 재창이 되고 했었는데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지 않은 사람이 있었다는데 누굽니까? 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입니다. 오늘 좀 이 행사장을 방문했을 당시에 이제 광주 시민들이 실제로 자유한국당이 왜 여기에 왔냐며 강한 어조로 좀 항의도 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저렇게 이제 손을 흔들면서 이제 재창을 시작하는데 정우택 원내대표는 전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바른정당의 주호영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이게 불렀거든요. 임을 위한 행진곡을. 나중에 좀 물어보니까 국민통합을 위해서 불렀다라고 이제 밝혔는데 하지만 저렇게 꿋꿋이 입을 닫고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뭐 직접 한번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5.18 영령에 대한 그런 추모의 분위기, 추모의 뜻은 달라진 것이 없다. 하지만 과연 이것을 재창하느냐를 두고 사회적인 합의가 좀 되지 않았다라는 것이 이 정우택 원내대표의 설명인데요. 직접
설명한 그 이유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그러질 않았습니다. 야당과 협조를 하지 않았다 뭐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서 그것도 같이 포함이 되는 거죠. 협치를 하시겠다고 하면서 우리 정치권에 협조를 구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자,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얘기 들어보니까 대통령의 업무 지시라고 하면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하지 마라. 야당과 협치하기로 했고 같이 가기로 했으면 협의라도 한번 해야지. 그런 말, 이런 방구도 없이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런 강한 어필이었던 것 같아요. 항의였던 것 같습니다. 그쵸. 이현수 기자. 사실- 자유한국당 내 기조를 보여주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뭐 이 부분에 대한 논의 차원에서도 있겠지만 이번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의 일방적인 지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많이 했었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좀 반발 차원에서 한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 뭐 강한 야당의 면모를 보이겠다고 강조한 뒤로부터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에 대해서도 반대하는 논평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조국 교수,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조국 교수에 대해서도 반대 논평을 냈었는데 어제 공정거래위원장에 내정된 김상조 교수에 대해서도 재고하길 바란다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면서 경도된 시각에 폴리페서를 등용하는 건 옳지 않다. 다시 한번 검토해달라고 강력 요청했습니다. 네, 최석호 기자 5.18 기념식 달라진 모습 짚고 있는데 오늘 전두환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번 5.18 기념식을 맞아서 굉장히 굴욕을 당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무슨 이야기인가요? 발포 명령 뭐 이거 관련해서 자신 논란이 있죠 지금. 예. 본인은 안 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죠. 자서전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자신은 발포 명령을 하지 않았다. 뭐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서전에서도 광주 시민들에 대한 사과는 없었습니다. 광주 시민들 분노가 가시지 않는 모습입니다.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저 어제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 전야제인데요. 금남로입니다. 바닥엔 저렇게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진이 깔려 있고 29만 원, 저게 뭡니까? 전 재산이라고 주장했던 29만 원을 든 전두환 전 대통령의 얼굴입니다. 시민들은 운동화 그리고 하이힐, 그것은 물론 트럭 바퀴까지 밟아대면서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분노를 삭히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역사적인 책임을 또 회피할 수는 없을 거고 또 정확한 진실도 밝혀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강병규 기자. 네. 오늘 유독 또 눈에 띄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선 후보였는데 예, 그렇습니다. 오늘 귀빈석이 아니라 뒷자리에 앉았어요. 무슨 이유였습니까? 네, 내빈석이 따로 준비되어 있었음에도 시민들과 함께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기자들한테 얘기를 한 것은 시민들과 함께하고 싶었다라는 그런 이유인데요. 뭐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 이제 호남에 내려가서 감사 인사를 하겠다 혹은 민심을 좀 알아보겠다라는 그런 행보와 좀 맞닿아 있는 것 같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의 이 영상을 저희가 한번 준비했는데요. 직접 한번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임을 위한 행진곡 재창을 비롯해서 기념식이 정상화된 것은 참 기쁜 일입니다. 저는 문재인 정권이 많은 분들 뵙고 감사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뒷자리로 또 밀려난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호남 정치인의 상징처럼 느껴지던 국민의당 박지원 전 대표가 처음으로 광주 5.18 기념식을 참석하지 못했는데요. 왜 광주에 내려가지 못했던 걸까요? 강병규 기자가 직접 만나봤습니다. 이곳 서울 광화문 광장에는 5.18 민주화 운동 당시 계엄군에게 무참히 진압당했던 시민군들의 사진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또 민주주의 발전을 염원하는 참석자들의 메시지가 걸려 있는데요. 광주뿐 아니라 서울에서도 그날의 기억을 다시 떠올리고 있습니다. 촛불의 성지가 된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민주화 운동 기념식. 촛불로 있는 5월, 다시 타오르는 민주주의란 무대 배경이 눈에 띕니다. 서울보훈 지청장마저도 새로운 도전이 밝았다고 말했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대한민국을 위해 그간의 대립을 없애고 국민 화합을 이루어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입니다. 서울에서도 임을 위한 행진곡이 재창됐고 예년과는 사뭇 달라진 분위기가 연출됐습니다. 하지만 국회의원석 곳곳 빈자리가 보입니다. 바른정당,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서울 행사에는 광주에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한 인사들도 참석을 했는데요. 대선 패배 이후 당 지도부에서 내려온 박지원 전 국민의당 대표도 그중 한 명입니다. 새로 선출된 국민의당 지도부가 기념식 참석차 광주로 내려갔지만 박 전 대표는 서울에 남아 아쉬운 마음을 달랬는데요. 그 현장에 못 가서 아쉽지만은 서울 광장에서라도 할 수 있어서 참 기쁩니다. 왜 광주로 내려가지 못했을까? 공교롭게도 오후 2시에 열리는 만만회 재판 때문입니다. 만만회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 회장, 이재만 전 대통령 총무비서관, 최순실 씨의 남편 정윤회 씨를 뜻하는데요. 박지원 전 대표는 만만회가 박 전 대통령의 비선라인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드러나고 있잖아요. 다 드러났죠 이미. 비선 인사 개입, 국정농단 사건이. 무죄를 주장하는 박지원 전 대표. 오늘 재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 증인으로 신청하며 날선 공방을 예고했습니다. 자, 강병규 기자. 네. 박지원 전 대표 만만의 재판 때문에 결국은 광주에도 못 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당내 사정도 뭐 편치는 않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새로운 지도부가 선출이 됐고 이제 새로운 변화를 하고 있지만 다음에 이제 어떤 체제로 가느냐, 어떤 대표체 누구를 대표로 세우느냐, 어떻게 결집을 시키느냐에 대한 고민도 많은 것 같아서요. 실제로 만난 박지원 전 대표도 표정이 엄청 밝아 보이진 않았습니다. 네, 이현수 기자. 우리 박지원 전 대표 얘기하면은 적이었지만 항상 짝꿍처럼 플레이가 되는 양반 있죠. 바로 김무성 전 대표인데. 환상의 콤비죠, 사실. 그렇죠. 김무성 전 대표 지난해에는 5.18 기념식에 참석해서 임을 네. 위한 행진곡을 제청하기도 했는데 네. 합창도 했는데 오늘은 아예 일본으로 떠나버렸더라고요. 네, 어제 일본으로 떠났는데요. 사실 박지원 전 대표와 김무성 전 대표 한상의 콤비로 활약을 했었는데 지금 최대 정치적 위기를 맞은 것도 같은 모습인 것 같습니다. 바른정당에 있으면서 바른정당의 존폐 위기, 생존해야 하는 상황에 있는데요. 그래서인지 일본에 떠나서도 SNS를 끊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SNS 상에 올린 글을 보면요. 장문에 보수의 재건에 대한 고민을 담은 글들을 올렸는데 저희가 많이 줄여서 올린 내용입니다. 이 보수 재건에 대한 고민을 품고 일본에서 좀 재충전의 시간을 보낸 뒤 돌아와서 어떤 행보를 보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정치데스크 문재인 정부의 연이은 파격 행보와 이에 따라서 또 뒷자리로 물러나 있는 야당 정치인들까지 짚어봤습니다. 정치데스크 60초 후에 돌아오겠습니다.